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패면 참패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패배와 관련해서 또 좀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때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실사를 했더니 이제 해킹에 취약하더라, 매우 취약하더라. 다만 이제 이전 선거에서 이제 부정 선거 이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할 수는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제 부정 선거 논란이 다시 이제 제기됐고 또 국정원도 이제 그 관련해서 사전 투표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투표율의 현격한 차이. 그래서 당일 투표 결과는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사이의 차이가 1.2포인트였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표수로 39,615표, 득표율이 또 2배 이상, 이제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2배 이상이어서 뭐 이런 기괴한 투표율 차이는 벌써 뭐 지난 2020년 총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지속된 현상이라고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이번에도 개표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뭐 개표 부정 내지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저도 긍정도 부정도 그냥 뭐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국민의힘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제기한다면 뭐 힘을 보탤 문제인 것이지 제3자들이 이제 나서서 떠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였던 행태를 보면 뭐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과연 핵심적인 이유냐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정권에 대한 뭐 심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도 진짜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집권 시절에 급격한 이제 국가 부채가 증가됐고 이제 원전 이제 뭐 중단, 원전 폐쇄에 이르면서 특히 에너지 공기업, 뭐 태양광 낭비적인 태양광 산업 정말 나눠 먹기식 부패한 태양광 산업과 함께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부실을 겪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현 정권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등 에너지 요금에 좀 상당한 인상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반면에 또 각종 세제 완화를 주장합니다. 뭐 성장 촉진, 뭐 기업 투자 유치 등등의 명분으로요. 또 각종 개발 및 행사 사업 진행도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은 다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서울 하계올림픽도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선은 지금 엑스포 유치 추진 중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한 발 한 발 공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게 뭐 타당한가 뭐 갚을 수 있냐를 떠나서 어쨌든 막대한 재원이 또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게 하고 싶은 것인지 또 택배형 성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정말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발발한 것과 더 아울러서 이제 아예 뭐 미중유의 위기 상황인 거는 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극복하는 데 이제 힘을 모아야 될 것인데 하물며 뭐 정책은 뭐 아예 뭐 포기하더라도 인사를 봐도 위기의식 자체가 이제 정부 내에 있는 것인가 완전히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김행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전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무능력하고 소신이 없고 그렇다고 인기도 없는 그것으로 아주 검증된 이것으로 세 가지로 검증된 이가 아니냐. 무능력, 무소신, 무인기. 그러니까 오랜 기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몽준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면서 당시에 정몽준의 이제 공보 담당
이제 저도 얼굴을 처음 봤는데요. 그런 이후에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등등에서 공직을 담당했음에도 정말 아무런 일을 했다, 업적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이 뭐 그 사람을 많이 알아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인지도 자체도 현저히 낮은지 정말 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이런 인물 같은 경우는 정말 태평성대에도 등용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의 시기에 장관직을 맡긴다는 것이 상상이나 가능할 일인가.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 끝없이 김건희 씨 논란이 빚어지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에게는 다행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본인 생각으로 스스로 김행 같은 자를 선택할 리는 없지 않냐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봤을 때 그게 뭐 김건희 씨가 뭐 뒤에서 추천을 했던 안 했던 떠나서 과연 이 올바른 인물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대통령에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도대체 대통령은 앞장서는 쇼는 지금 보이고 있느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정말 우크라이나 군, 러시아 군 양측 모두 이제 고위급, 장성급을 포함한 고위급 장교가 다수가 전사했음을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뭐 시스템과 훈련이 부족해서 군 전력 자체가 약하니까 고위급 장교들이 이렇게 전사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명장이라는 이들 모두가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메가더 장군, 패튼, 롬멜. 그렇다고 이들이 무조건 항상 최전선에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최고사령관의 전사는 복합적으로 참 엄청난 손실을 초래합니다. 145 때 직전에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이제 아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전방 순시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제 순직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뜩이나 지금 이제 중공군에 밀려서 후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군 최고 수뇌부가 이 진두 지휘하는 그 동료를 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1년 남짓한 6개월 정도 되는 힘들었던 남독반 전선에서 정말 동고동락한 최고 지휘관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밑에 있는 장교뿐만 아니라 사병들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상심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당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 급격하게 워커 사령관의 순직 전사로 정말 엄청난 사기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설사 워커 장군이 살아 계셔서 계속 지휘를 맡으셨더라도 일사후퇴를 막지는 못했겠지만 워커 장군이란 분이 대단한 작전 능력, 지휘 능력이 있었던 분은 아니었다.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또 실제로 후임인 리치웨이 사령관이 이제 많은 고위급 지휘관들을 이후에 교체했지만 결국 당시에 리치웨이가 그 지휘관 교체를 결심할 정도로 미군 전체 역량이 일사후퇴 전후에서 떨어졌던 것은 이 워커 장군의 사망과 명백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장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비록 쇼일지라도 지휘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 특히 사병들에게 임무와 목표 달성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 현장을 두려움 없이 앞장서는 쇼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조직을 힘있게 끌고 가는 리더의 기본이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정당도 아니고 우리 일도 아니지만 범보수파를 하는 것을 일단 개념을 상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투는 지금 총선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설사 승리했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승리했을까요? 지금 하는 꼴로는 절대 불가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준석 패거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즈벨트가 이제 뉴딜을 내세우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된 전력으로 지금
미국 관광 홍보의 중심지인 라스베가스가 이제 건설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또 막대한 전력을 수요하는 그 산업들이 성장이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뭐 개발 사업, 건설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그 이룩한 그 개발 사업의 부산물로 다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그 뉴딜 정책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세훈이가 내세우는 마이스니 뭐니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부가적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또한 루즈벨트는 위기라는 점을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이에 따라 뉴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공황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국민들이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뉴딜을 통해서 확보된 것은 부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또 최근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이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연장이나 이런 공간을 더 마련해서 될 일은 저는 그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런 한류 스타 동원 시스템으로 얼마나 유지되겠어요? 잼버리처럼 행사는 대충 하고 욕먹을 것 같으면 BTS 공연식 가서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통할까요? 이제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재명과 민주당이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이 총선에서는 자동 승리하는 것이냐? 저는 이건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선거에서 지고 이김에 따라 이긴 쪽이 또 오만방자하게 온갖 난동 부리다가 또 까먹고 하는 건 상수입니다. 변수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그 반대되는 세력이 무언가 더 나은 모습을, 실질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책으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지 않고요. 최소한 스스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현재가 위기라는 점을 좀 스스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최소한 이런 정도의 태세의 전환이 없다면 현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남아있던 교체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는 국민의힘에게 보약이 아니라 총선 대패의 전초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같은 결과를 두고도 보약이냐 독약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먹는 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깨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